안녕하세요. 델 테크놀리스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윤재규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랜섬웨어 관련돼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매해 저희가 글로벌 데이터 프로텍션 인덱스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델 테크놀리스 고객들한테 서베이를 해가지고 매해 결과를 받아서 리포팅을 해드립니다. 근데 전 세계 IT 의사결정 중에서 67%의 아직도 67%나 되는 고객들이 솔직히 그 데이터들을, 중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 공격을 받았을 때 복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큰 부분인데, 제가 이 데이터들을 매해 봤는데 그 전에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한 2% 정도 줄어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크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솔직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증가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증가되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랜섬웨어를 탐지하거나 대처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복구에 대한 부분, 금전적으로 문제 생기는 부분, 변종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공격들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보안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근로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이 기업의 보안 솔루션을 피해서 공격하는 형식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렇게 사각지대를 통한 공격은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잠복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복 기간이 한 170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복구 대응 시간이 28일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0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잠복 기간과 복구 기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데이터에 대한 백업과 그 백업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원본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그냥 복구하면 되지만,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백업이 되어도 백업 데이터 자체가 감염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구해서 복구해봐야 그 감염된 데이터를 복구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솔직히 저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입니다. 실제로 많이 증가됐고요.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신문지상에 많이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죠. 제가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 솔직히 이 자료가 2021년 말에, 2022년 사이버 위협을 이제 전망하기 위해서 나온 리포트고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곧 2023년 위협 리포트가 나오긴 할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을 한번 알고 지나갔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로그4j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랜섬웨어와 같이 연계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됐고, 공격이 많이 있었고, 또 대상 자체가, 공격하는 대상 자체가 사물 인터넷, 저희가 보통 집에서 월패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었죠. 한번 월패드를 공격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랜섬웨어들은 금품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바뀌는 부분들도 솔직히 인프라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 환경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가상 환경에 대해서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신기술을 적용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위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미싱이나 아니면 해킹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솔직히 위협에 대한 전망으로 리포팅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솔직히 지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 공격을 당한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랜섬웨어에 대한 복구 방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복구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복구가 안 되는 랜섬웨어들도 많이 있고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될 거냐라는 건 퀘스천이죠.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준비는 어떨까요? 솔직히 이제 옆에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준비들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업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뭐 카탈로그 삭제나 아니면 백업 마운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삭제가 일어나면은 복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업 내부자들이 그냥 백업 삭제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스냅 같은 경우는 RPO는 빠릅니다. 스냅샷 딱 찍어놓은 걸로 바로 복구하면은 뭐 바로 복구를 해서 RPO를 빠르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잠복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서버가 파괴된다라고 하면은 뭐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뭐 숨기는 부분, 이뮤터블 같은 경우, 히든 같은 경우는 아예 숨기기 기능 가지고 뭐 파일 좀 숨겨놓았다고 해서 랜섬에 가면 안 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솔직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턴산 락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카탈로그 데이터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문제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DR이죠. 재해복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이제 단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제 솔루션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DR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복구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성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뭐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DR은 더 이상 뭐 옵션은 아니게 됐습니다. 자금의 사태 같은 경우도 DR에 대한 문제가, 서비스 DR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죠.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는 DR이 아니고 CR, 사이버 리커버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이버 리커버리가 자체가 이른 건 아닙니다. 뭐 과거부터 보면 과거 시스템은 공격을 받아왔고 랜섬웨어도 계속 바뀌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단위가 커지고 더 지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바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과 과거부터 생각해왔지만 이제 뭐 필요성을 과거부터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발전된 대응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은 뭐 자금이 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다 공격해옵니다. 백업된 데이터라고 공격 안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시스템 및 데이터를 비롯해서 백업 카탈로그까지 다 암호화하고 그런 부분들로 공격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재해복구가 온라인 상태로 구성되지만 사이버 볼트 수준으로 격리되지 않는다면 DR 사이트 역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은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에 보호된 복제본이 원래 형태로 유지되도록 아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고사항입니다. 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보안공지에 따르면은 백업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사항에 맞는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이 랜섬웨어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저희가 최적의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리커버리의 데이터 보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사이버 리커버리라는 솔루션을 딜리버리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인증 부분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뭐 셜티드 하버 얼라이언스 파트너로서 인증도 받고 실제로 첫 번째로 델 테크놀로지스가 공급업체로 선택이 돼서 공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가 업계를 리딩하고 있고 그 백업 기반에서 데이터 프로텍션을 하고 있고 또 랜섬웨어를 대응하고 있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리커버리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이솔레이션, 격리하는 부분이죠. 물리적이건 논리적이건 데이터를 아예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인뮤터빌리티라고 하죠. 저희가 원존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무결성을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텔리전스, 머신러닝을 통해서 얘를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랜섬웨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리포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이버 리커버리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미 글로벌 단체 또는 뭐 많은 단체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GDPR도 그렇고요, FBI, 미국 FBI도 그렇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응 프로토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백업하고 복구입니다.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시큐리티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데이터가 이미 백신 데이터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감염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론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희가 백업하고 복구는 일반적인 백업하고 복구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백업하고 복구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들의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갭,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에어갭을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 그 다음에 복구의 유연성, 네트워크 단절도 에어갭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두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는데요. 하나의 분모로 통일된다고 보시면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갭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단절시켜가지고 통신이 되지 않게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되지 않는 공기층을 집어넣어서 네트워크를 끊어지게 하는 논리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네트워크 단절, 모두 네트워크를 끊어서 하나의 볼트 영역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복구의 유연성, 무결성 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볼트 사이트 내에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백업 데이터를 아주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단체들이 모두가 다 백업 데이터의 볼트를 구성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랜섬웨어 구성을 해야만 랜섬웨어 및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이버 리커버리의 여태까지 사이버 리커버리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를 많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트렌드하고 공격 성향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백업 데이터의 격리와 백업 데이터의 검증입니다. 사이버 리커버리는 백업 데이터를 원격으로 복제한 후에 그게 온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격 복제 네트워크 사이에 에어갭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단절을 설정을 합니다. 이것이 백업 원격 복제 시스템을 격리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격리된 백업 데이터는 검증의 단계를 통해서 백업 데이터의 사이버 공격 유무를 안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또 즉각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복구를 해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리커버리는 이러한 논리적인 네트워크 단전을 완벽하게 자동으로 수행하고 원격 복제 사이트에서만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덕션 사이트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냥 운영하시는 상태에서 바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및 운영의 안정성까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트 영역에서 저희가 원격 복제 데이터는 외부의 공격으로 삭제 또는 변경 시도에도 절대 손상받지 않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내외부의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정성을 저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 데이터의 검증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 및 포렌식 툴을 통해서 포함하고 최초 백업 데이터부터 이상 유무의 판단을 더욱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쉘티드 하버 프로그램에 최초로 인증된 델 테크놀로지스의 사이버 리커버리가 선정됐다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안전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리커버리 보호 방안을 크게 굿, 베러, 베스트라고 말씀드리는데 굿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웜락을 통해 가지고 불변성을 제공하고 또 보안 인증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베러 같은 경우는 아예 내부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기종 백업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베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자동화된 에어갭을 통해 가지고 볼트 영역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싱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에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베스트 방법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 전략 크게 저희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트 영역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볼트 영역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래 두 번째는 에어갭
백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내부에 대해서 백업 데이터를 카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카피한 부분을 락을 걸어가지고 웜락을 걸어서 변조를 못하게 만드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랜섬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리커버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는. 근데 구성하고, 이제는 구성하는 부분하고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리커버리는 프로덕션 사이트하고 리커버리 사이트의 원격 복제를 구성합니다. 그게 온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요. 타겟 사이트가 볼트 영역 자체가 온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WS,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온프레임 사이트가 아닌 타 DR 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 스토리지는 저희가 델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중복 제거 스토리지인 파워프로텍트 DD가 기본이 됩니다. 파워프로텍트 DD는 기본적으로 VTL 및 디스크 백업 저장 장치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CIFS나 NFS 같은 프로토콜, 그다음에 DD 부스트, 스토리지 다이렉트와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리커버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백업 솔루션에 제한 없습니다.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제약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먼저 백업 스토리지 간의 원격 복제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 영역에 사이버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가상화로 저희가 제공이 되고 VM웨어 환경에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리커버리 매니지먼트 서버를 리눅스 계열의 물리적 서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하고 매니지먼트 서버를 설치하고 구축한 후에는 프로덕션 사이트와 사이버 리커버리 사이트 간의 백업 스토리지 간의 원격 복제 설정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복제 정책은 백업 설정과 같이 원격 복제가 수행되는 동안만 네트워크를 이어서 연결돼서 할 수 있고, 이외의 시간에는 에어갭이라는 논리적인 네트워크 단절을 통해서 사이버 리커버리 사이트의 백업 스토리지를 격리를 시킵니다. 또한 복제된 백업 데이터를 백업 스토리지의 기능으로 내부 복제를 통해서, 내부 복제를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바로 스냅처럼 동작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백업 복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백업 복제 데이터는 포인터를 가지는 형식의 복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특별히 이렇게 용량이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요. 원본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복제 이미지로 향후 백업 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복제 이미지는 사용자가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는 웜 형식의 이미지로 복제되고요. 실제로 사용자의 실수나 사이버 공격에도 데이터가 변화 없는 무결성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번 원격 복제돼서 업데이트되는 백업 데이터는 웜 형식으로 백업 이미지로 복제되고 수일 또는 수개월 전에 완벽한 백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센스 툴을 통해서 백업 데이터의 검증 및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이버 센스도 사이버 리커버리와 마찬가지로 VM웨어 및 리눅스 계열의 물리 서버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요. 사이버 리커버리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백업 복제 이미지를 사이버 센스에서 이상 유무를 감지하게 돼서 현재 프로덕션 사이트의 데이터의 안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버 리커버리와 사이버 센스를 통해 가지고 엔드투엔드로 완벽하게 자동화된 사용자 및 운영자는 편리하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및 운영자는 편리하게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 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랜섬웨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이버 리커버리 구성 요소는 앞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을 위한 프로덕션 영역에 대한 백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백업 인프라를 복제하기 위한 또 복제 인프라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한 번을 더 복제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 리커버리 서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이 영역 자체를 만들어 놓은 이제 볼트 영역으로 이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볼트 영역을 따라 완벽하게 네트워크가 분리되는 영역을 만드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분석에 대한 부분, 사이버 센스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DD 리플리케이션하고 패스트 카피, 그 다음에 리텐션 락 기능을 통해서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복제되는 부분에 에어갭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볼트형 내에서 타겟되는 장비에서 복사본을 생성하고 그 복사본에 대한 웜락을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는 부분, 그 문제가 있을 경우 복구를 하는데 그걸 인프라 쪽으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자동화되는 부분이 동작하는 방식의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갭 같은 경우는 동작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락드 상태는 복제 네트워크가 논리적으로 절취되어 있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상태지만 외부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지만 정책에 의해서 다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복제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언락 상태는 실제적으로 락이 풀려 가지고 복제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은 자동으로 연결이 됐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 그게 락드 상태, 언락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큐어드 상태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가 발생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복제 장치도 수행이 안 되도록 문제를 크리티컬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예 네트워크를 끊어서 보호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시큐어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방식들을 혼용해가지고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볼트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에어갭을 동작시키고 있습니다. 복제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큐어 카피, 스낵 카피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미지에 대한 부분만 카피할 거냐, 아니면 복제만 수행할 거냐, 복제하고 이 영역 이미지 만든 것 가지고 다시 분석까지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선택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또 무결성 검증하는 부분도 저희가 사이버 센스 툴을 통해서 이 백업된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이메일로도 리포팅이 되고, 아니면 대시보드에서 얼럿을 띄우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트 영역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예 역복제를 통해서 원래 온프렘 있는 데이터 센터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 제공하고요. 또는 자동화 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볼트 영역에서 자동화시켜서 복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볼트 영역 내에서 바로 서비스를 브링업했다. 저희가 인스턴트 액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백업받은 VM을 바로 브링업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는 아예 우리는 온프렘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아예 오염이 됐으니까 클린룸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를 데이터 센터로 구축할 거니까 그쪽으로 복구를 하겠다. 이런 방식도 당연히 복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유연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사이버 리커버리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은 온프람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서비스를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AWS가 됐건 애저가 됐건 오라클 클라우드가 됐건 다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이버 리커버리를 구축해서 온프람에다가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에서 분석을 해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다 온프렘으로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온프렘만 있는 부분에서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복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듀얼로 가져갈 수가 없고 온프렘에서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럴 경우는 AWS나 애저 상황에다가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 영역을 구축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위치가,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이 구성되는 위치가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안전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센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볼트 사이트, 이 볼팅 사이트 내에서 백업된 원격 복제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하는 툴입니다. 사이버 센스는 전체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싱 및 통계를 수행하고 이전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물론 1차 데이터, 처음 들어온 데이터를 백업된 데이터를 복제받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절차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초기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상 유무를 검증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이후 백업되는 데이터들은 1차 이후에 백업되는 데이터들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백업된 데이터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공격 유무를 99% 이상까지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버 센스 이 툴은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하고 완벽하게 통합돼서 하나의 운영 체계로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 및 운영자가 사이버 리커버리 툴 내에서 완벽하게 하나된 검증 툴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센스의 특장점은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이버 리커버리하고 통합된다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99% 이상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을 이 볼트형 내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복구를 손쉽게 해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셜티드 하버하고의 얼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셜티드 하버 같은 경우는 이 백업을 포함해서 중요한 시스템 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물론 미국 표준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이 셜티드 하버라는 얼라이언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표준을 도입하고 이런 표준 규격에 맞춰서 솔루션들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로 인증을 받고 최초로 적용하는 솔루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미국 금융시장에 한정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표준이 EU나 아니면 한국까지 당연히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국내 금융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표준을 정해서 이에 준하는 표준을 정해가지고 동일하게 아마 리퀘어먼트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맞춰져 있는 솔루션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이 좋은가? 핵심적으로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갭이라는 부분, 이 에어갭, 자동화된 에어갭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에어갭이 아니고 자동화도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 클릭 하나, 아니면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에어갭을 통해서 볼트 영역을 저희가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위협에 어떤 위협이 있던지 간에 내부자의 위협이건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랜섬웨어건 뭐래건 상관없이 다 보호할 수 있다는 부분. 어느 환경에서나 그게 온프라임이 됐건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됐건 상관없이 다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센스 툴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지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셜티드 하버 인증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저희가 5년 이상, 7년 넘게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딜리버리하고 있고 많은 수의 고객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댓글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또 실시간으로 또 잘 알려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하나 좀 선택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하나 씨가 질문 드렸는데 혹시 랜섬웨어 차단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떠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저희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랜섬웨어를 프로텍션하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어한다기보다 저희가 데이터 보호를 통해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인식한 사이버 센스 툴을 통해서 랜섬웨어는 99% 이상 다 확인이 가능하고 아주 변조가 심하거나 아니면 진짜 크리티컬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99% 이상 다 확인되고 저희가 검증이 된다. 그러니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와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 구간의 통신망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DWDM 구성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인터넷망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DWDM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우리 이사님께서 우리 랜섬웨어 차단, 델 테크놀로지에서
그래서 그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타 기업들도 뭐 여러 솔루션들도 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데일 테크놀로지스의 랜섬웨어 차단 이런 관련 솔루션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또 궁금하신 사항은 또 계속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답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이 또 기대하시는 바로 퀴즈 시간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첫 번째 세션에 마무리됐는데 계속해서 정답을 해주셨는데 벌써 지났으니까 이번 두 번째 세션 퀴즈를 한번 잘 맞춰주시면 여러분께 아마 행운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사이버 리커버리 요구사항 중 3I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isolation, 2번 immutability, 3번 intelligence, 4번 independent. 네. 우리 또 이사님 발표 잘 들으셨으면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초 시간 나갑니다. 네. 정답 어떻게 잘 주셨나요? 자, 몇 번일까요? 자, 이사님, 이건 몇 번인가요? 정답이?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관계 없는 4번. 한번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이버 리커버리 핵심 요구 사항들은 3I라고 제가 앞에서도 하나의 장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어갭을 통해서 아이솔레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웜락을 통해서 유변조를 방지하는 부분, 그리고 사이버 센스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 감염을 인지하는 부분, 이 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자 보니까 정답을 거의 4번으로 많이 쓰셨네요. 오답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발표를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사이버 리커버리의 핵심 아키텍처로 중요한 데이터의 복제본을 기존 네트워크와 격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1번 웜락, 2번 에어갭, 3번 인스턴트 액세스, 4번 사이버 센스. 여러분 5초 나갑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정답 보니까 뭐 2번 적으시고 1번도 있고 이사님 2번 뭘까요? 예, 2번입니다. 2번 네. 에어갭. 네.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하고 아이솔레이션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기층을 둬서 얘가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어갭입니다. 에어갭. 네. 여러분 아셨죠? 자, 뭐 낙심 마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이버 리커버리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데이터를 감시하고 침해 또는 공격의 징후를 탐지하는 솔루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파워 프로텍트 DD, 그다음에 셜티드 하버, 3번 사이버 센스, 4번 볼트. 자, 5초 나갑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정답 잘 맞추셨나요? 자, 어디 봅시다. 네, 뭐 3번, 2번, 네, 거의 3번을 많이 쓰셨네요. 자, 이사님 이건 정답이 뭔가요? 예, 3번 사이버 센스입니다. 사이버 센스 더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리죠. 사이버 센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이버 리커버리하고 통합돼서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그 부분을 리포팅 해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세션까지 그 퀴즈 잘 풀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퀴즈 이거 틀렸다고 너무 막 분해하시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또 여러분께서 또 정답 또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데일 테크놀로지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어떤 HCI 솔루션과 또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죠.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 거기에 대한 이제 랜섬웨어를 대비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들을 우리 데일 테크놀로지스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님 끝까지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